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르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 청라지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 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에너지 의존이 매우 심각한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있기에 이 같은 국가적인 리스크를 미래 세대에는 제거하겠다는 한 발 앞서 보는 지도자의 시각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아직 수소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먼 미래의 이야기라 여기셔서 당장에 부동산이나 해결하지 뭔 수소냐 하시며 정부의 정책에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의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독일 자동차 대기업들이 이제 수소 자동차에 베팅을 시작했다는 기사에서 배터리 기술을 선도해야 미래의 자동차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만 수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이 BMW, 아우디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점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화석연료를 포기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배터리 자동차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승용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테슬라로 인해 형성된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수소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계산하여 그들이 그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기사는 독일 정부는 이미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수소연료 사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이 정부에 들어가게 되어 관련 기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독일이 정부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소와 관련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하는 독일의 이 모습은 우리 현 정부와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맞춰온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기사는 아울러 BMW가 독일 자동차 회사들 중 가장 수소에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수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주목하여 2030년경까지 대중적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00대의 X5 SUV 시험 차량을 생산한다는데요. 아우디 역시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하여 수소연료 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정비사와 엔지니어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몇 대의 시험 차량을 만들었다고 밝혔고 다임러와 같은 세계 최대 트럭 제조사들은 수소를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시판 수소연료 전지 차량인 현대의 넥소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한민국 차량 역사 처음으로 독일보다 앞선 자동차 산업 분야가 탄생한 셈인데요. 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합니다. 수년간 한국의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등은 수소연료 전지차 개발을 하고 추진하는 데 혼자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장하고 만리장성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가격 경쟁력 부분이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지만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대세인 시점에서 또 다른 변화가 등장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왔던 우리가 이제부터 시대를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선견지명을 보여준 놀라운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은 비단 자동차 업계만이 아닌 에너지 산업 전반에 수소가 등장했다는 것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의 헤드라인으로 드디어 수소의 순간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수십 년의 의심 끝에 마침내 수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인데요. 수소가 인류의 주요 연료가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기사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스 및 화석연료 가격의 현재 심각한 위기는 시장에 공황을 일으키고 올겨울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보다 적절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수소라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현재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이게 될 이 수소에너지 기술은 1970년대에 오일 위기로 시작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1980년대에 소련의 수소동력 여객기는 비행시간이 21분에 불과하여 후속 개발이 없었던 반면 오늘날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 수소에 대한 새로운 열광이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무려 350개 이상의 주요 수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누적 투자액은 2030년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연간 수소 판매가 현재 1,50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6천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현재 국가적으로 수소 연구를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 수소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나 비용적 효율성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러시아에서도 수소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간지 베도모스티는 수소는 러시아와 세계의 미래라는 기사에서 러시아는 수소에너지 개발의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소에너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미래에너지이며 수소에너지 개발은 추진력을 얻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한국, 일본, 프랑스 이 세 국가만 수소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국가 전략이 거의 20개에 이르고 이것은 매우 큰 시장이자 큰 추세로 이어져 수소에너지 개발에 기반이 좋은 러시아가 선도적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소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지금은 투자해야 할 때이며 이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자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의 구조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는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인데요. 옥스포드 비즈니스 그룹에 따르면 수소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연료로 부상하는 상황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의 수소 리더가 되었다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걸프만 국가들의 노력이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그들은 수소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타게 슈피겔은 경제 기후 전문가들의 말로 독일 역시 수소 에너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수소 경제의 핵심 부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추격을 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 그리고 정부들의 프로젝트 발표에 있어 항상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적 선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철저한 전략을 준비한 것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인데요. 호주의 스타캐드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호주와 한국의 포스코는 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다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한국과 국제시장의 글로벌 수소 공급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호주를 지역 전략적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아직까지 대세는 아닙니다. 허나 전 세계적 흐름으로 드디어 자리를 잡고 있고 대세가 된 다음에 뒤늦게 시장에 진출하면 그 어떤 기회도 없죠. 한국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21 수소경제 표준 포럼에서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수소경제 최고 기술을 제안함에 따라 수소기술 표준 제한의 20%를 한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고 이제 그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당당히 일어서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수소에너지는 그야말로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준 계기이며 한국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